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중요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 관련해서 언론에선 대선 앞두고 다급해진 민주당이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향후 언론 자유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졸속 심사라는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애초에 언론 개혁을 추진할 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김용민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정확한 워딩이고요. 7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달려왔지만 조금 늦어져서 정말 송구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태까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 언론개혁 중간보고를 시민들께 대략 10회 정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체위 소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 모르실 분도 계실 수 있고 추후 진행 과정이나 내부 상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간략하게만이라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완벽하게 법안이 통과된 상황은 아니고요. 문체위 소위를 거쳐 다음 플랜으로는 문체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가 되는 거고요. 아직 이런 단계들이 남아있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배는 터무니없이 적다, 사실상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대다수 시민들의 이러한 아쉬움과 비판에 대해 저도 크게 공감하는 입장이고, 이러한 뜻을 완벽하게 관철시키지 못한 점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애초에 생각과 가치가 다른 타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관철시켜가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것저것 다 그냥 그만두고 밖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다가도 TF위원장으로서 내부에서 열일 중이신 김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개혁에 앞장서는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남아서 목소리 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쓴소리, 응원 등 남겨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정리해서 회의 때마다 전달하고 있고요. 참고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현재 미디어 특위안과 최강욱 의원안이 결합된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여전히 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은 김용민 위원장도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쉽고 답답하고 짜증나시더라도 이게 끝이 아닌 본격 시작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저도 매번 내용을 정리하고 중간 소식을 전할 때마다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과정들을 전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00%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누군가가 시민들께 계속 중간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야말로 당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미디어 특위 활동 관련해서 전해드릴 소식들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활동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개혁안 통과를 두고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 노무현 정부랑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비교하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언론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오히려 내부에서 발목 잡고 한마디로 지금도 똑같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미 20년 전에 겪으셨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었는데요.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이라고 메모를 남길 정도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비교를 하면서 어설프게 갈라치기 시도를 하려는지 도무지 모르겠고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도 그때 못다 이룬 꿈 반드시 지금은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에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개혁적인 의원들께 힘을 실어드리면서 계속 바깥에도 중간 보고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라 언론 개혁안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고 그럴 시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이 사실상 결렬됐다면서 결국 안철수 씨와 이준석 씨가 담판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두 당 합당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답답하다는 심정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선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저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겁니다. 공정? 정의? 웃기고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청문회 앞두고 얼마나 비아냥됐습니까? 김연아 씨는 심지어 다주택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자 내 집 마련 쉽던 시절에 시대적 특혜를 받은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서 민주당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송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부동산이 탐나면 그쪽으로 돈 버는 일을 하지 왜 공기업사 대표가 되려고 하냐? 이건 내부 정보로 이권 취하려는 욕심으로밖에 안 보인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도 어마무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고 재산을 보더라도 강남, 서초, 부산 금정구, 부산 중구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황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김연아 씨는 과거에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비난했습니까? 뻔뻔함이 민주당 종특이라면서 저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 게이지 높이는 재주는 조국 수준이라면서 그냥 되도 않는 비난을 마구잡이로 퍼부어대기도 했죠. 게다가 손혜원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도 저렇게 투기라면서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는지, 이러니까 지금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송영길 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적절 인사인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주호영 의원도 논란이 터진 상황입니다. 대개는 주호영이 공양, 수산업자가 10마리 갖고 왔다 이게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 중인 주호영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호영 의원 측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정작 시민들은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다 대게를 공양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애초에 저거 자체가 뇌물 아니냐. 주호영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힌 셈인데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씨 또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지성 전 수석이 윤석열 씨가 월주 스님 연결식 내내 졸았다. 사실상 잔 거다. 그래서 이게 뉴이저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잠을 잘 거면 그냥 집에서 자세요. 저런 식으로 연결식에 참석해서 민폐 끼치지 말고요. 게다가 최근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동거설에 대해서 치매 모친이 개명 전 이름 아는 건 해명이 필요하다. 저들 주장대로면 치매인데 어떻게 양재택 모친이 젊은 시절 김건희 개명 전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열린공감TV를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치매라고 해서 모든 얘기를 다 거짓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기억하고 있는 건 대부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캠프는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한 형사 고발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서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안 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조국 일가한테 언론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뿌리고 2차, 3차, 4차 확대 재생산할 때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패거리들이 비판받을 때 그때의 태도를 생각하고 지금 저런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에 열린공감 정 PD는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주거 침입이 아니라 환대라는 거고 정신이 또렷하신 노무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고 명함도 줬고 재방문까지 약속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며 배웅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어떻게 범죄 행위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공감TV는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에 두려울 것이 없는 시민들과 함께 채널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 열린공감TV 측의 주장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